네, 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위팅쌤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시험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는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 평소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단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듣기 평가 부분에서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쫙 정리를 해보세요. A, B, C, D. 삼지선답 혹은 사지선답에 있던 보기들을 열심히 단어를 정리를 해보시면요. 걔네들은 핵심 단어들이에요. 지금은 A번에 있는 쇼파를 나르다, 달샤파가 정답으로 되셨지만 다음번에는 빤후照, 여권을 발급받아 라는 표현의 동사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동사 구들이 많이 A, B, C, D 보기 중에 있는 경향이 보이실 거예요. 자, 즉 여권이든 컴퓨터든 쇼파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핵심 포인트의 단어 호응 관계 있죠? 쇼파를 나른다, 여권을 발급한다, 그다음에 책상을 정리한다, 이런 단어들을 열심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돌고 돌아서 또 정답으로 되실 확률이 크세요. 지금은 A번에 있는 아이가 정답이 되었지만 다음번엔 C번에 있는 아이가 정답으로 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열심히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은 내용들을 입으로도 뱉어보세요. 내가 방금 전에 들었던 워먼이 지취 바샴바, 우리 같이 등산 가자, 이런 문장들을 열심히 듣고 두 사람이 할 일은 등산 가다 체크를 하셨다면요, 지금은 그 아이들을 열심히 입으로 뱉으시면서 따라 읽기 쉐도잉 연습을 해주세요. 반복적으로 내가 듣고 따라 읽기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회화 연습도 되시고 듣기 발음에서 듣기에서도 강해지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말할 수 있는 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HSK 시험에서 듣기 평가랑 독해 평가랑 쓰기 평가랑 회화 실력을 따로따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듣기에 나와 있는 걸 내가 결국 분석을 하시면 그것이 또 바로 독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평가에서 내가 또 하실 건 뭔데?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각각의 영역별로 공부하는 법이 좀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급수마다도 당연히 부분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셔야 되겠지만 예시로 4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SK 4급 시험에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내가 1부분에서 볼 때, 자, 어떻게 하였죠? 우리 빈칸 뽕 채워놓기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A, B, C, D의 핵심 포인트의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내가 보셔야 될 건 뭐야? 가로 뒤에 어떤 아이가 자리 잡고 있고 가로 앞에 어떤 아이가 자리 잡고 있는지. 만약에 더가 있어 구조조사, 그러면 이 더는 더자 뒤에는 명사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다. 이런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독해 1부분, 즉 HSK 4급에서의 독해 1부분은요, 아니면 더예요. 굉장히 쉽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여러분들 빨리빨리 치고 빠지셔야 되는 영역이랍니다. 자, 네, 독해 2부분을 따지자면 A, B, C 나열하기, 문장 배열하기 부분이에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건 자, 긴 문장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문장 맨 앞에 거와 문장 맨 뒤에 거의 핵심 포인트의 단어를 알아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맨 앞에 거를 통해서 내가 주체를 알아볼 수 있고, 접속사를 통해서 너는 첫 번째가 안 돼, 안 돼. 너가 첫 번째겠네? 이런 문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어와 맨 첫 번째 단어를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십니다. 자, 이제 독해 3부분. 독해 3부분을 제일 또 쉽게 영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해석을 중심적으로 3부분을 연습을 하신다면요, 1부분과 2부분은 따라오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HSK 3급 부분에서 선생님 3부분은 쉬운데 1, 2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1부분, 2부분이 3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수월하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이 없이 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부분이 굉장히 쉬워 보여요. 나는 문제 맞히기, 숨은 그림 찾기를 해서 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독해 3부분에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4급의 20개를 전체를 다 하루 만에 분석을 못 하시면요. 한 하루에 3, 4개씩만 끊어가 보세요. 3개, 4개의 분석만 내가 3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면요. 더러 1부분과 2부분은 쉽게 느껴지실 거랍니다. 자, 그러면 독해평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듣기평가는 독해평가, 그 다음에 쓰기평가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쓰기평가는 문법이 있죠. 독해평가에 있으셨던 예쁜 문장들을요, 한 번씩 내가 구두로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문장으로 써보세요. 그럼 그게 바로 쓰기평가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의 어법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영역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말하기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중작을 하실 때도 그렇고 결국 쓰기평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랍니다. 자, 그럼 틀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꼭 공책에 써서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는 연습 너무 중요하세요. 왜? 내가 지금은 이 문제를 틀렸어? 그리고 나서 고쳤어? 근데 다음번에 또 틀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문제를 고치고 나서 다시 보지 않아요. 자, 나는 맛봤다 한 개의 호빵을. 그럼 호빵 말고요. 다른 교자, 우리 또 구운 오리, 초콜릿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보세요. 나는 걸었다 한 장의 지도를, 나는 먹었다 한 개의 빵을, 나는 그렸다 한 마리의 강아지를. 결국 같은 패턴의 문법이에요. 단지 뭐다? 단어만 바뀌시는 것 뿐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다? 그 한 개의 문제를 내가 지금 틀렸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틀린 문제를 가지고 10개의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공책에 정리를 하고 나시면요. 결국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번복해서 틀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도 다시 보고 맞은 것도 다시 보셔야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으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기 전에 오답 노트 꼭 시험장에 가시고 챙기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시험 당일 듣기평가 음원을 꼭 들으시면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귀 트이기가 충분히 되신 다음에 듣기 시험에 임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귀 트이기는 정말 꾸준히 되셔야 돼요. 몇 시간조차도 쉬셨다면 내가 중국어도 귀 트이기를 먼저 해주셔야 듣기평가에 빵빵 들리실 거기 때문에 먼저 꼭 귀 트이기 연습. 핵심 단어 문장은 필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평상시에 정답으로 됐던 아이들의 단어들을 열심히 정리해 보세요. 그럼 그 단어는 또 주인공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거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 시험 화이팅! 자,